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동대부 영어 2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대부 영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학시험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고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 같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말고사 개요 및 특징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수자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 과정. 세 번째 실제 시험지 주요 문항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로 여름방학 수자에서는 국어 어떻게 공부할지 강좌 및 앞으로 학생들의 어떤 학습 방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말고사의 개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 먼저 보시면요. 크게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 밖에 시험 범위가 있었는데 요거는 지난 해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계속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시험 범위 그리고 교과서 시험 범위 관련된 학교 프린트가 제공됐고요. 대부분이 고전 시가 중심이었다. 현대시 두 작품 그리고 고전 소설 하나, 고전 설화 하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고전 시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밖에서는 이제 역시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두 작품, 고전 소설 한 작품, 수필 한 작품 이렇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시험 범위 기말고사 특이사항 같이 보시면요. 전체 문항수라든가 배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고요. 근데 중간고사는 비슷한 건 또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 항목 고전 시가가 특히 많이 포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안에서의 작품끼리 비교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통해서 작품의 주요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학습활동을 응용하거나 작품의 주요 내용 서술하게 문제 출제되었는데 중간고사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 좀 난이도를 조절했던 문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에 개수를 물어보면서 학생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즉 적절한 게 몇 개냐 선택지가 1, 2, 3, 4,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기에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거 이런 걸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국어에서는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대비 전 전체적으로 횟수가 한 7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6회가요. 정규 수업으로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학생들 시험 범위 내용들을 정리하고 숙지하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사실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사실 공부를 미루거나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좀 더 뚜렷하게 확인하고자 평일에 또 부릅니다. 평일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불러서요. 학생들별로 학생들이 이제 복습을 학원에서 하고 갈 수 있게끔 총 4번 정도 클리닉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클리닉 와서 뭘 했느냐? 지난 수업 내용 백지 복습, 잘 필기 내용 스스로 숙제에서 써보게끔 했고요. 교과서 시험법 관련해서는 학습활동 빈칸 넣어서 출력 훈련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썼니? 보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알고 가는지 제가 직접 1대1로 묻고 답하는 시간 갖고 확인되면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출력 훈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관련된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연습, 학습활동이든 주요 내용이든 좀 출력 잘 할 수 있는지, 써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직전 보강 당연히 실시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전체적인 시험 범위 내용 정리한 적중과 분석 자료를 제공해가지고요. 함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살펴보았고요. 그거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 시간 관계없이 새벽까지 질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도 질문이 계속되는 한 같이 함께 아침에 좀 늦게 답하더라도 같이 답하면서 시험 전까지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분석인데 첫 번째, 결국 시험이 이제 문학 시험이잖아요. 문학 시험은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작품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니까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작품에 대해서 내용과 형식 특징을 숙지하는 것부터를 해둬야 시험 범위의 작품끼리 비교를 하든 아니면 외부 지문과 비교를 하든 그런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택형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서경별곡의 꽃이란 시어와 허나가의 꽃의 의미를 비교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의 문제였습니다. 수월하게 해결했어야 됩니다. 실제 지금 띄워드리는 게 저희가 제공한 시험 전날 적중과 분석 자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서경별곡입니다. 여기 고즐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꽃이란 단어고요. 그 의미가 다른 여인이다. 우린 충분히 거듭거듭 정리했었고요. 마찬가지로 허나가 보이시죠? 꽃이란 단어 밑에 대상에 대한 애정 등등의 의미를 정리해 놓았고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게 기준이 되면 선택지의 옳고 그른 판단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좀 더 나아가 보면 결국 이것에서 출발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낯선 작품에 대한 문제도 결국엔 낯선 작품의 필요한 내용,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지 그 문맥 독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우리의 주체, 뭐예요? 시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특징과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를테면 선택형 5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의 헌화과 교과서 시험법이었고 우리는 그것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이 무어별이 낯선 작품이었어요. 무어별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무어별이에요. 무어별.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이시죠?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헤어졌어라. 이게 실제로 나왔어요. 보기에. 우리 지금 똑같이 현대어 풀이로. 그러니까는 문맥점이 파악 가능하잖아요. 이 화자는, 이 소녀는, 시적 대상은 부끄러워서 마음의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허나가에서의 어떤 견우 노인은 수로 부인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꽃을 꺾어드리겠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어별을 그 시험 때 처음 봤다 하더라도 이 정도 문맥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인 점수, 더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선택형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였습니다. 공무도화가의 물이라는 시어의 의미와 비교해보는 거죠. 같은 의미의 시어가 뭐가 있느냐? 물은 단절의 의미, 이별의 의미라고 실제로도 이제 알려주셨대요. 시험 때도. 예를 들면 선택지 두 개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시조인데요. 간밤에 우던 여흘이라는 시조 나왔어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의 걸로 제공됐기 때문에 조금 의미 파악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치면 간밤에 우던 여울이 그 물이 슬피로 흘러갔고요. 이제 생각하니 님이 울어 그 물을 보냈나 보다. 저 물이 흘러가도 나도 같이 울겠다. 우는 행동의 공통점이란 문맥을 읽을 수 있었다면 여기서 단절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좀 안타까운 이 문제 틀렸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정지상의 송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대비 과정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실제로 외부 지문을 정리해주는 수업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작품 자체를요. 그리고 여기서 대동강 물론 서경배곡과 비교했지만 여기서도 이별의 공간이니까 당연히 단절의 의미가 뚜렷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다면 이게 답이었거든요. 이 답을 놓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즉 우리는 접근할 수 있었다. 외부 지문이라고 무조건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문학 파트에서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선택형 문제의 선택지 하나하나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건 역시 판단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의 특징이다.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산15국과 한인수마 세안에서만 하는 교과서 시험법입니다. 이걸 비교한 문제가 있었어요. 선택지가 이렇게 4개, 다 오답인데요. 볼까요? 나가 한인수마입니다. 해학적 표현, 이 공부하는 친구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해학적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냐? 웃음을 슬픔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웃음으로 해소한다. 혹은 근심을 웃음으로 해소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읽고 아예 틀렸네라고 판단해야죠. 마찬가지로 도산12국은 한자 많이 사용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한자 사용한 게 우리 국문학적 높이평가 항상 없죠. 오히려 순 우리말을 써야 국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문제 우리 풀면서 준비해 왔었고 충분히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아까운데 세 번째, 나와 달리 가는 반복법을 통해 운율형성. 도산12국 뭐뭐 하려 무엇하려 똑같은 말이 한 번 이상 나온 반복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도산12국 전체 12개의 노래가 언지와 언악으로 전반 후반 나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였냐? 나와 달리가 문제였죠. 왜냐하면 나는 하인수마 세한수마 반복법으로 운율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요거 하나가. 그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택지를 좀 끊어서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문제 12번, 17번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이도 높이는 문제, 정확한 이해를 혹시 이것도 개수, 적절한 개수, 적절하지 않은 개수 잘 맞추려면 선택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정확한 개념이 먼저 정리가 돼야겠죠. 이게 우리가 시험 기간에 해야 될 공부고 사실 그 방향대로 계속 우리가 이끌어 왔던 겁니다. 맞아, 결국에 그걸 머릿속에 입력을 했으면 출력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인데 이게 이제 잘 드러나는 부분이 특히 서술형 문제겠죠. 예를 들어 서답형 1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학습활동 응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가 높지 않게 느껴져서 되는데 서답형 5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활동에서 바탕이지만 조금 조건이 까다로웠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서답형 4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했던 거다. 그래서 낯설지 않았다. 문제에서 묻는 게 되게 분명했다. 이런 것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 모의고사 지문이죠. 민홍전 문제였는데 학교에서 정리해주는 프린트 내용의 상당 부분을 활용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작품 핵심 내용을 서답형에서도 이제 외부 지문과 비교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외부 지문이 나왔다 뿐이지 뭐 읽기 어렵다거나 해석이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들. 결과적으로 출발이 제일 중요하다.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결국 문학을 중심으로 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자에서 방학 강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고3이 머지 않았습니다. 수능 집중 7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규 수업 때는 독서, 고난도 독서, 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특히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7명의 고전문학에 자주 언급되는 주요 작가들 작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좀 쌓아가는 수업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사로잡다 특강을 통해서 문법 파트, 독서 경제, 기본 지식,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 전체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고3 수준의 모의고사 내용을 바탕으로 절반 문제 풀고 해설듣는 자세한 얘기는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특강 설명, 정규수 설명이 따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재원생 같은 경우 아니면 또 계속 수강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때 문학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신 때 다들 열심히 공부하죠. 그 기간에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흐름을 방학이라고 확 놔버리면 안 됩니다. 약간의 긴장 계속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내신 때 문학 공부했던 것들이 뭐 전혀 수능에 연결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과도 관련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유지해가지고 꾸준함으로 수능 국어에서도 안정적인 점수, 본인이 원하는 점수, 등급,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에서도 함께 열심히, 너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를 바른 길로, 바른 국어의 길로, 비범한 국어의 길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